거스요법 이해하기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8온스인데 제가 그걸 230인가 240으로 말했는데요. 그러니까 정확히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227mg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가 몇 가지 있었는데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고 이상한 것은 저한테 질문 주세요. 금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저는 처음에 이거 할 때 아니 이걸 다 외워야 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실제로 막 벽에 붙여놓기도 했는데 좀 이해하면 괜찮아요. 이해하면 나중에 이제 생활이 돼요. 담배, 소금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하죠. 그러니까 무염식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소금 안 먹으면 진짜 어떻게 큰일 나는지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. 그런데 무염식을 한다고 어떻게 되진 않아요. 뭐 몇 달, 몇 년씩 안 해도 잘 사시는 분 많으니까요. 또 많이 걱정되셔도 뭐 기껏해야 몇 달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 차도가 있어서 이해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몸의 부종, 그러니까 암세포 자체도 좀 부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제가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가스랑 여러 가지 지방, 단백질, 노폐물이랑 뭐 여러 가지 그 물 같은 거 세포 부종 있잖아요. 이런 게 꽉 차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노폐물이 꽉 차 있, 뭐 약간 뭐라 그러지? 그 중국식 그 무슨 과자 막 뻥튀긴 거 있잖아요. 뭐 이런 거 같아요. 그래서 겉이 막 좀 약간 바삭거린다 그래 딱딱하고 속은 비어 있고 뭔가 출렁출렁 차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게 좀 뭐 어떨 때는 버터 녹는 것처럼 녹을 그런 느낌도 있고 어떨 때는 바람 빠진 풍선같이 슉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엄청 가스랑 노폐물 같은 물이랑 좀 많이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암을 빨리 그러니까 빨리 줄이는 것은 없애는 것은 물론 없애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하는 얘기인데, 그러니까 대사효소들이나 면역세포나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하는 것인데 그 빨리 줄이는 방법은 그러니까 리버스 시키는 방법은 저기죠. 그러니까 소금을 줄이는 게 거의 이제 1단계 최우선입니다. 그다음에 강한 양념들이 있어요. 그것도 이제 강한 양념들이 몸에 되게 충격을 줘요.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되게 민감한 상태라서 작은 그 어떠한 외부 자극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거든요.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간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 한의학에서는 강한 향을 쓴 게 그 나머지 약효를 쭉 몸속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느낌 들어요. 내가 향이 빨리 퍼지잖아요, 제일. 그죠? 물보다 빨리 퍼지는 게 공기, 가스잖아요. 향기요. 그러니까 아로마 오일 같은 거 향이잖아요. 그래서 강한 양념들은 이 거스요법 기반으로 하는 이 세심한 그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당분간은 강한 양념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. 뭐 코코아 캔디 아이스크림, 초콜릿, 술, 흰 설탕, 흰 밀가루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. 크림, 과자, 견과, 버섯. 견과류는 몸이 암 환자들이 소화를 잘 못 시켜요. 뭐 거의 그대로 나오고 소화를 시키는데 저는 몇 년이 걸렸어요. 그다음에 버섯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버섯은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탁 가둬놓고 햇빛을 안 보이게 키워요. 약간 곰팡이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런데 이게 암이 폐색된 암이 잘 자라는 환경하고 똑같은 거죠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버섯을 먹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아유르베다라든가 다른 이론을 찾아봐도 버섯은 약간 좀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평생 먹지 말자는 아니고요. 그냥 건강 회복될 때까지만 멀리 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 콩 안 돼요. 그 청국장, 두부, 된장, 간장 사실은 이런 것도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안 돼요. 그리고 특히나 뭐 이소플라본 맞죠? 여성암 환자들은 콩이 그 여성 호르몬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여성암 환자들은 더 멀리 하셔야 되고요. 콩은 들어간 거를 당분간은 멀리 하세요. 그러니까 청국장 같은 게 대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맞아요. 그것도 맞는데요. 제 소견으로는
한 서너 달, 100일 정도만 청국장 아주 좋은 거 있잖아요. 아주 좋은 거. 아주 좋은 청국장 된장은 서너 달만 멀리 하시고, 그다음부터 몸이 많이 나아지셔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가 되면 그때 조금씩, 이거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뭐, 콩 평생 안 먹어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, 전 세계에. 그러니까 콩은 되도록이면 당분간은 멀리 하시고, GMO 쓴 거 이런 거는 아주 멀리 하셔야죠.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려면 몇 달간 멀리 하시고, 나중에도 좋은 거 골라서 드세요. 콩제품 당연히 안 되죠. 피클 절여서 안 되죠. 오이는 오이나 여기 베리류라고 했는데요. 그러니까 오이 같은 것도 여름에 보면은 약간 흠집 난 거나 신선하지 못한 건 2, 3일이면 그냥 실온에서 바싹 사가버리잖아요. 곰팡이 나서. 이렇게 실온에서 단단하게 못 버티는 거는 잘 드시면 안 되는데요. 그렇다고 뭐 엄청 맨날 뭐 금지해야 되나 그런데 가끔 샐러드에 넣는 거 괜찮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이 안 좋아? 그러니까 오이 안 먹어. 근데 또 돌아서서 개고기나 밥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. 저 같으면은 개고기나 밥은 안 먹을 거예요. 그죠? 그거는 진짜 안 먹을 거고, 오이는 가끔 샐러드에 드시면 됩니다.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, 뭐 가끔 조금씩 이렇게 신선한 좋은 오이 먹는 거는 괜찮아요. 초반에는 조심할수록 좋죠. 파인애플이랑 베리류는요, 19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에 괜찮다고 거슴요법 재단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. 물은 녹즙을 마셔야 하므로 안 마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녹즙을 충분히 마셔서 몸이 물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. 뭐 입술이 튼다거나, 저 혼자서 거의 대부분 했기 때문에 항상 좀 입술이 텄었어요.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항상 입술이 촉촉하고 몸에 약간 이게 진짜 부족 말고 진짜 몸이 꼭 필요한 세포 내 갈증이 해소가 되면, 다시 말할게요. 세포 내 갈증이 해소가 되면 몸이 항상 생기가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물보다 신선한 과일 채소에서 나온 물, 즉 예컨대 코코넛 물이죠. 코코넛 워터나 수박을 생각하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엄청 갈증 빨리 해소되잖아요. 예,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몸의 세포 내 갈증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통조림, 저장식품, 유황처리 콩 이런 거 절대 안 되죠. 렌즈콩도 안 돼요.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이런 흔히 말하는 건강에 좋은 거랑 약간 차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콩이라고 한 건 일단 드시면서요. 소화가 일단 안 되고요. 콩에도 되게 기름이 많아요. 콩기름 짜잖아요. 그다음에 모든 콩류, 냉동식품은 왜 안 되냐면 얼려서 안 돼요. 효소가 파괴돼서. 하지만 냉동식품도 가끔 나는 바나나 스무디가 먹고 싶어. 근데 바나나가 상할 것 같아서 냉동을 시켜뒀어. 그런데 스무디 재료 중에 얼린 바나나 이런 거 있거든요. 가끔 드시는 거 괜찮아요. 그러니까 다른 해로운 걸 드시기보단 차라리 얼린 바나나로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게 낫다는 거죠. 예, 초반에는 많이 조심을 하시고 기본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. 훈제 안 되죠. 훈제 하는 거에 발암물질 엄청 많은 거 아시죠? 그다음에 절인 채소 안 돼요. 죄송해요. 김치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그 다음에 탈수시켰거나 가루로 만든 식품.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, 녹즙 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생식가루를 타서 먹으면 안 되냐는 질문을 저는 엄청 많이 받아요. 근데 그거랑 자연 상태에서 직접 짠 채소 녹즙이랑은 엄청나게 다르죠. 만약에 어떤 동물이나 뭔가를 탈수시켰다고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탈수시키면 일단은 생명력이 사라졌다고 보죠. 가루로 만들면. 기본 원칙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?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몸에 흡수되기 쉽게 즉석해서 드시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. 병주스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하지만 이것도 너무너무 급한데 갈증이 나요. 그런데 이런 건 홍보해도 되죠? 지나간데 한살림에서 무슨 엄청난 좋은 주스, 진짜 100% 무슨 주스를 팔아요? 이런 거는 아주 위급시에는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일반 시판 병주스는 안 되지만 위급시에 좋은 주스는 아주 가끔
몇 달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은 괜찮다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. 모든 지방, 기름, 나트륨계 화합물, 그러니까 몸에, 그러니까 세제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모모 나트륨 뒤에 붙은 거 있어요. 이런 거 되게 조심하세요. 몸에, 그러니까 집에서 다 그냥 없애버리세요. 당분간. 암 환자가 계시면 2년 정도는 그냥 없애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아주 천연 세제랑 뭐 이런 걸로 식초랑 이런 걸로 청소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염색약은 종양이 빨리 자라요. 특히 난소암에 염색약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. 염색은 안 하셔야 돼요. 한시적인 금지식품은 초기 몇 달 동안 유제품, 생선, 육류, 달걀 뭐 이런 거 금지를 하셔야 되는데요. 그러니까 6주, 8주 정도는 완전히 유제품은 금지를 하셔야 돼요. 그런데 이것도 영원히 금지하면 더 좋아요. 뭐 영원이라 그러니까 근데 몇 년 금지하시면 더 좋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기나 이런 돼지고기, 소고기 그런 것 자체가 동물이 건강하지가 않아요. 그런 동물에서 되게 오염된 먹이를 평생 먹다가 되게 공포 속에서 죽잖아요. 그 고기랑 우유랑 건강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는 안 드시는 게 좋고, 또 지방이 너무 많죠. 그 다음에 일단은 고기 같은 게 몸에 들어오면 그것도 이종단백질이에요. 몸이 얘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몰라요. 그러니까 암은 일단 썩은 고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? 그런데 이 썩은 고기를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밖에서 또 죽은 지 며칠 뭐 이렇게 됐잖아요? 이런 뭐 숙성됐다 그래도 그게 말이 숙성이지. 그죠? 썩은 고기가 또 들어와요. 그러면 얘도 잡아야 되고 쟤도 잡아야 돼요.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걸 꼭 먹어야지 몸이 빨리 좋아진다라는 이 생각을 빨리 이렇게 빨리 확 돌이키셔야 돼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. 밖에서도 들어오는 썩은 고기, 안에서 이미 있는 썩은 고기, 몸이 너무 이중으로 힘들어요.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빨리 그 몸의 면역 세포들이 먹어 치우도록 우린 도와줘야 돼요. 그래서 밖에서 쓸데없는 외계인들이 안 들어게 해야 돼요. 그죠? 그 다음에 조리기구는, 압력솥 냄비가 안 돼요. 이게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되지만, 그래서 저는 발화시킨 것도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싹 튀어온 거. 그러니까 암이 되게 원시적으로 싹이 금방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완성되게 자라지 못한 되게 원시 세포예요. 그래서 그 세포를 빨랑빨랑 튀운 발화들은 먹으면 안 좋아요. 먹지 마세요. 한 2년은 먹지 마세요. 이거 제가 뭐 몇 달, 몇 년 먹지 마세요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다 낫기 전까지는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아요. 최소한 1년 8개월 그 정도는. 그런데,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 아기 때부터 먹던 발화 현미를 초반에는 먹었는데 나중에 그 현미를 먹으려면 압력솥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데 그 압력솥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영양 성분도 있고 압력솥이 뭔가를 중요한 거를 죽인다고 합니다. 없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압력솥 냄비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압력솥 냄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음식도 사용 안 하시는 게 기본 원리예요. 그다음에 증기솥 냄비? 증기솥이 뭐지요? 아무튼 훅 지나가는 건가?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빨리 없애셔야 돼요. 빨리. 그냥 치우세요. 평생 사용하지 마세요. 알루미늄이 치매 유발해요.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거 되게 천연 제품. 스테인리스 제일 좋은 거 아시죠?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. 유리 제품, 천연. 근데 그 색깔 들어간 유리는 안 좋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른 것보단 나으니까 집에 한두 가지 있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유리 제품이 안전해요. 되도록이면 안전한 거 쓰세요. 질그릇 괜찮고 주물철 그릇도 있잖아요. 철 냄비 같은 거, 예, 이런 거 괜찮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녹즙기 2가지가 필요한데요. 분쇄기와 압력 착즙기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. 퓨어 녹즙기라고 있어요. 퓨어 주서. 그 다음에 노르워크 주서기가 있어요. 이거 검색하시면 안 돼.
아시거든요. 요거가 원칙이고요. 우리나라 이건 그냥 브랜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의 엔젤 녹즙기도 되게 좋아요.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최근에 검색했는데요. 그 퓨어나 엔젤이나 이런 거는 몇백만 원 해요. 그러니까 뭐 휴롬 같은 거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다고 이론이 바뀌었어요. 거순재단에서. 그런데 되도록이면 좋은 거 쓰시는데 만약에 어떠한 뭐 녹즙기를 쓰시는데 되게 그 좋은 녹즙기에 되게 여러 가지 사양이 많아가지고 막 종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말고요. 그냥 그 몇백만 원 하는 녹즙기의 원형을 사세요. 이런 걸 사셔야 되고 완전 스테인리스 제품이 합니다. 그 다음에 원심 블렌더는 그 믹서기는 필요한데 좋은 거 사세요. 저는 예전에 70만 원짜리 사서 아직도 잘 쓰고 있고요. 원심 분리기는 이거 있잖아요. 약간 우주 비행선 같이 생긴 거 훅 돌아가는 거 있어요. 그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저 때는 그 쌍기어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어요. 그런데 아무튼 되도록 좋은 거 쓰시면 좋겠습니다. 원심 분리기는 그냥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